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24년 9월이었을 거예요. 중국과 연관된 해커들이 미국의 IPS라고 해서 통신회사죠. 인터넷 회사들을 해킹하고 있다. 자, 그 그룹의 이름은요, 솔트 타이푼입니다. 그 당시는 뭐 워낙 중국 해커들이 뭐 해킹하는 거 사실 뭐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또 중국 했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기사가 2024년 10월에 나왔죠.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해커들이 미국의 와이어탭 시스템을 노리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미국의 대표 통신 회사들이 해킹을 당했다. 이거는 9월 달에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해킹당한 회사가 어디냐? AT&T, 버라이즌, 루멘 테크놀로지. 찾다 보니까 미국의 통신 회사들 싹 다 털린 거야. 제가 작년에 다뤘을 거예요. AT&T도 해킹을 당했다. 그러고 보니까 연결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와이어탭 시스템이라고 했죠. 와이어탭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합법적인 도청 시스템이래요. 의심되는 용의자들 있죠.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통신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도청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한대요. 각각의 통신사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겠죠. 중국 연관 해커 그룹들이 노리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손을 댔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걸 왜 했겠냐 추측을 해보자면 그런 거겠죠. 중국에서 스파이를 보냈어. 미국 정부가 이 스파이를 의심하고 있어. 이 합법적인 도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청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 접근을 하면 누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구나.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일이다.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정부, 기관, 인물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도청을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야기 가 나왔던 겁니다. 미국 소비자 보호기관이 그 당시에 업무 통화에 휴대폰을 쓰지 마세요라고 공지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도청을 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업무 관련은 휴대폰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뭐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거를 FBI가 나서서 조사를 했죠. 그 결과 이게 사실로 밝혀졌죠. 광범위하고 중요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밝혀졌다.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해커가 미국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 안보 문제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는 거죠.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하면 작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독 네트워크 장비에서 취약점이 빵빵빵 터졌거든요. 포티넷이라든가 시스코에 있었던 취약점들도 있었고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취약점들로 인해서 해킹을 당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중국 해커한테 엄청 호되게 당하고 있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까 솔트 타이푼이라고 했잖아요. 재미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해커들이 직접 자기가 정한 건 절대 아닙니다. 국가 배후에 있는 해커들은요 공개하면서 활동하지 않아요. 이들의 데뷔는 언제인가? 들켰을 때입니다. 공격을 하다가 들키면 보안 전문가들이 얘네는 1번, 2번 이렇게 번호로 매기면은 기억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니네는 솔트 타이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규칙이 없으면은 애매하겠죠. 그래서 나름의 보안 회사마다 규칙이 있거든요. 이 솔트 타이푼이라는 이름을 정한 곳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의 배후마다 끝에다가 이름을 붙여. 중국은 타이푼이 붙습니다. 중국이 했구나 이렇게 식별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블리자드, 북한은 슬릿.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도 있어요.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은 건가 싶겠지만 지그재그 헤일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해킹 그룹은 대한민국이 배후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지그재그 헤일이고요. 여기 보면은 별칭이거든요. 요 별칭 중에서 조금 들어봤다 싶은 거 있지 않나요? 다크 호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공식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왜 다크호텔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유명한 호텔에서 해킹을 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아무튼 솔트 타이푼 중국이다 라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 번 미국이 이 타이푼에 호되게 당했어요. 볼트 타이푼입니다.
뭘 했냐면 미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그러니까 제조, 에너지, 사회 기반 시설, 운송, 건설, 해양부 이런 곳을 목표로 해킹을 했었습니다. 작년 초에. 미국이 이 볼트 타이푼이 심어둔 백도어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죠. 미국에 있는 주요 인프라들의 네트워크 장비들에 백도어와 악성 코드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심지어 무서운 거는 5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해킹을 해놓고서는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국가 기반 시설들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표는 뻔하죠. 그쵸? 그 다음 또 맞았던 거. 플렉스 타이푼이라고 또 있습니다. FBI에서 갑자기 공개를 했어요. 플렉스 타이푼이 본넷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본넷이 몇 대였는지 아십니까? 26만 대. 왜 이름이 플렉스 타이푼이냐 이걸 그냥 추정을 해보자면 보통은 네트워크 장비들만 본넷으로 만들거나 특정 기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IoT 장비들, 그러니까 CCTV, 홈웨어 다 싸그리 모아가지고 만든 본넷을 운영하고 있었더라. 때문에 플렉스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인 제 추정입니다. 근데 이 플렉스 타이푼이 보유하고 있던 본넷의 다량이 발견되었는데 미국만 47.9%. 대놓고 노린 것 같죠? 근데 이 플렉스 타이푼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26만 대라고 했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확인된 것만 26만 대. IoT 기기 우리 얼마나 많아요, 그쵸? 다 제거하고 지금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FBI에서는 요걸 공개하면서 중국의 어떤 회사를 저격합니다. 인티그리티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정보보안 업체인데 얘네랑 연관이 있어 보인다. 페이퍼 컴퍼니다. 실제로는 얘가 해킹을 다 하고 중국의 정보를 바치고 있다라고 FBI가 발표를 그렇게 해요. 물론 중국은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다 중상모략이다. 글쎄요, 이 법원에 있는 그 증거물들을 보면은 전부는 뭐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몇 개는 맞아 보여. 아무튼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타이푼의 고통을 받고 있고, 최근에 더 큰 이슈가 있었죠. 2024년 12월입니다. 바로 중국이 미국의 재무부를 해킹합니다. 직원들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요, 옐런 장관이라고 아시나요? 그분의 컴퓨터도 어김없이 털렸다. 그럼 미국은 반응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도 뭔가 대응을 하겠죠. 자, 미국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살상 무기들도 있겠고, 뭐 해킹, 악성 코드도 있을 수 있겠고, 그쵸? 근데 공식적인 무기는 이거죠. 달러잖아, 달러. 각종 경제 제재를 시작한 겁니다. 예전부터. 공개는 안 했지만 자꾸 해킹을 해와. 그러니까 너 나가 하면서 중국 장비들은 다 빼고 있죠. 중국에 있는 반도체, 중국 네트워크 장비, 중국 핸드폰 금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재무부 장관 옐런의 컴퓨터도 해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들은 옐런 장관이 자산 동결을 해버리죠. 인테그리티 테크놀로지를 제재 대상에다가 리스트에다가 올려버립니다. 이게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미국 기업이랑은 거래가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가 당연히 중국 돈만 가지고 있진 않을 거잖아요. 달러, 자산은 동결. 그리고 이 기업하고 말 섞는 기업들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완전 고립되는 거죠. 이 제재는 공식적인 입장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작전을 약화하고 방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이고 공격적이며 동시에 방어적인 활동. 뭔가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들 언급은 안 해서 그렇지 첩보 작전을 과거에 비해서는 더 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핫한 이슈가 있죠. 제가 아까 미국에서는 제재를 하고 또 해킹으로도 보복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거, 장비도 제한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걸린 게 너무 많아. 중국과 연결된 스파이웨어가 구글 앱스토어나 아이폰에 섞여 들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가져오면 이런 앱에 실제로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으로 보내지고 있었대요. 어떤 데이터가 보내지고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OS 버전, 그럴 수 있어. 기기 정보,
그럴 수 있어. 실시간 사용자 위치, 네트워크 제공자, 심, 국가 코드, 사진, 영상, 오디오, 연락처 다 가져간다 라고 이야기해도 편할 것 같은데 여기 뭐 또 있나? 가져갈 게 또 있나?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이야? 진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것까지 막아야 되나? 라는 게 있죠. 바로 틱톡입니다. 백도어 기능을 심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틱톡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악의적인 기능을 삽입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 틱톡을 이용하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를 중국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틱톡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유튜브 또한 틱톡과 버금가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미국 거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틱톡은 어디 거야? 중국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적대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상 적대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을 냈습니다. 틱톡 CEO가 호소를 하죠. 틱톡 미국 기업입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인입니다. I'm not China. 우리 중국 아니에요. 싱가포르와 로스앤젤레스에 있어요. 우리 완전히 독립했어요. 미국은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틱톡 엄밀히 따지면 그거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거잖아. 얘는 중국 회사잖아. 정 운영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 엇보이기도 하지만 깡패 같기도 하고 그니까 이제 바이트댄스 입장에서는 틱톡 어떻게 팔아, 그쵸? 계속 밀어오고 있었대요. 미국에 안 팔고 계속 밀어오고 있다가 야 니네 진짜 안 팔지? 실제로 최근에 금지를 잠깐 됐었대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근데 이 트럼프는 틱톡을 잘 쓰고 있었나봐요. 75일을 유예 기간으로 줬대요. 그래서 틱톡이 트럼프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았죠. 하지만 얄짤 없습니다. 트럼프도 같은 입장이에요. 틱톡 팔아라. 안 하면 관세 100%다. 자, 이 관세 100%가 무슨 의미냐면 백화점 가면 20% 할인, 30% 할인하면은 살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장사 접어라.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틱톡 사건을 보면 미국이 이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적대국에게 유출하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 이해가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라인을 매각해라. 라인을 많이 쓰는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글로벌의 이 정세 분위기가 서로를 못 믿는 분위기다. 미국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발작을 하고 일본도 발작을 하고 이런 게 아마 서로 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지금 개인적인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자, 근데 제가 이게 오해가 될까봐 말을 안 하고 싶긴 하지만 이거는 해야겠어. 중국 해커들이 미국만 공격하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뭐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겠고 일본도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는 영국도 있었고 호주도 있었고 자, 그리고 중국 해커들만 해킹을 하고 있을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만 하죠. 아무튼 중국 해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죠. 그 말은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가져볼 만은 하다. 미국에서 발견된 것만 이거야. 우리도 한번 잘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죠.